빛을 삼킨 교향곡.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림입니다. 올해 26이에요.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지방 음대를 졸업하고 1년 동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용기를 냈어요. 서울로 올라가기로요. 꿈이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했어요. 서울의 여러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지원했죠. 떨어질 줄 알았어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붙었습니다. 아스트라 필하모닉이었어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오케스트라였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오늘이 첫 리허설이었습니다. 오전 9시 예술의 전당 연습실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떨렸습니다. 손이 식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연습실이었어요. 높은 천장, 밝은 조명, 그리고 악기들이 가득했죠. 단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몇몇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은 그냥 쳐다만 봤죠. 표정이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입이세요? 한 여자 단원이 물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네, 한유림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이죠? 네, 저기 빈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자리로 갔습니다. 제일 뒤쪽이었어요. 신입은 뒤에서 시작하는 거였죠. 악보를 꺼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어요. 악기를 꺼내 들었죠.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악기였거든요. 조율을 시작했어요. 주변 단원들도 악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관악기 소리, 현악기 조율 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조용히 해주세요.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멈췄어요. 단장이었습니다. 50대 남자분이었죠. 오늘부터 신입 단원이 합류했습니다. 한유림 씨 일어나서 인사해주세요. 저는 일어났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환영합니다. 단장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부터 강도원 지휘자님께서 직접 지휘하십니다. 단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흘렀어요. 강도원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젊지만 실력이 뛰어난 지휘자라고 했죠. 그런데 성격이 까다롭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래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지적한다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검은색 셔츠에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날카로웠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죠. 강도원이었어요. 그는 지휘대로 걸어갔습니다. 단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저도 봤죠.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습할 겁니다. 악보 준비됐죠? 네. 단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1악장부터요. 지휘봉이 올라갔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어요. 클라리넷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이어서 현악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활을 움직였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각자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죠. 그런데 중간에 멈췄습니다. 잠깐. 강도원이 손을 들었어요. 현악 파트 다시요. 템포가 늦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멈췄어요. 플루트 프레이징이 끊겨요. 매끄럽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했죠. 강도원은 용납이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멈췄습니다. 지적했죠. 단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 이번엔 2악장 중간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강도원이 말했습니다. 바이올린 솔로 파트 있죠. 한유림 씨. 저를 불렀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준비 안 됐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시작합니다. 지휘봉이 올라갔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했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바이올린에서요. 서정적이고 애절한 선율이었죠. 감정을 실었어요. 제가 느낀 걸 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연습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단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누군가 작게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강도원은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휘봉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휘자님? 단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도원이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고개를 저었죠. 아, 네,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계속하죠. 그는 다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죠. 연습이 끝났습니다. 단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도 악기를 정리했습니다. 유림 씨 연주 정말 좋았어요. 아까 말을 걸었던 여자 단원이 다가왔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저야말로. 악기를 케이스에 넣었어요. 가방을 챙겼죠. 고개를 드는 순간 강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휘대 옆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바라보고 있었죠. 입술이 움직였어요. 작게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음색. 그런 말 같았어요. 나 직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리허설이 끝난 후였습니다. 단원들이 하나씩 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악기를 챙겨 일어났죠. 한유림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원이었어요. 여전히 지휘대 옆에 서 있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네, 지휘자님. 제가 돌아섰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단원들이 다 나갔어요. 연습실에는 저와 강도원만 남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죠. 연주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음색이 독특하더군요. 네, 뭔가 이상했어요. 칭찬 같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거든요. 강도원이 저를 뚫어지게 봤어요.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요. 친부모님이세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는데요? 강도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혹시?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 친모 이름이 설아연 맞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아연이요. 그게 누구죠?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미선이에요. 설아연이 누군데요? 강도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 그렇군요. 지휘자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죄송해요.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럼 이만 가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강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악기를 들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아연이요. 왜 그 이름을 물어본 걸까요? 그리고 왜 제 친모를 물어본 거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했죠. 악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강도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연주를 들을 때 그 표정이요. 뭔가 아는 듯한 놀란 듯한 눈빛이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갑자기요. 예고 없이 찾아온 두통이었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팠어요. 뒤통수가 쿵쿵 울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려는 것 같았어요. 기억 같은 거. 그런데 명확하지 않았죠. 안개 속 같았습니다. 어두운 곳이었어요. 무대 같았습니다. 조명이 깜박거렸죠. 누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활이 부러졌습니다. 비명이 들렸어요. 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지금 뭐였죠? 상상인가요? 아니면 기억인가요? 알 수 없었어요. 두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잠이 왔습니다. 그런데 편안하지 않았어요. 악몽이었습니다. 어두운 무대였어요.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켜져 있었죠.
그 밑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 때문에요. 여자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활이 부러졌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죠. 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무대 끝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어요. 비명이 들렸습니다. 추락하는 소리였죠. 으아. 저는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실제로 본 것 같았죠. 아침이 왔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거울을 봤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어요.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단원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죠. 자리에 앉았어요. 악기를 꺼냈습니다. 강도원이 들어왔어요.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갔죠. 시작하겠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꿈이 맴돌았거든요. 어두운 무대요. 부러진 활이요. 추락하는 여자요. 한유림 씨. 강도원이 불렀습니다. 네, 지금 박자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컨디션 안 좋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단원들이 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일어났죠. 한유림 씨. 또 불렀습니다. 강도원이었어요. 네, 잠깐만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왔죠. 눈을 들여다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악몽 얘기를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강도원이 한참을 저를 봤어요. 혹시 이상한 꿈 꾼 거 아니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무대 같은 거요. 어두운 곳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알죠? 지휘자님. 미안해요. 강도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상한 질문했네요. 그는 돌아섰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봐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왜 강도원이 제 꿈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설아연은 누구죠? 왜 제 연주를 듣고 그 이름을 떠올린 거죠? 머리가 다시 지끈거렸습니다. 두통이 왔어요. 더 심했죠. 벽에 기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또 떠올랐습니다. 무대요. 부러진 활이요. 비명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어요. 추락하는 여자의 얼굴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미안해. 그 여자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죠. 뭐죠? 저 여자는 누구죠? 왜 제가 그 여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연습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악몽은 계속됐어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죠. 어두운 무대, 부러진 활, 추락하는 여자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컨디션이 나빠졌죠. 리허설 때마다 실수가 나왔습니다. 한유림 씨, 집중해요. 강도원이 지적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3번째예요. 네, 죄송합니다. 단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였어요. 강도원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한유림 씨, 남아주세요. 단원들이 수군거리며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연습실이 비었습니다. 강도원이 다가왔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제 앞에 앉았죠. 상태가 안 좋네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도원이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유림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친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반 가정이에요. 부모님은 교사세요. 제가 6살 때부터 함께 살았어요. 6살 때부터요. 네. 그전 기억은 없어요. 강도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양됐어요. 네. 친부모는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고아원에 있었대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부모님이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물어보면 그냥 넘어갔죠. 강도원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림 씨.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이상한 말로 들릴 거예요. 그런데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죠. 넌 나와 라현의 딸일지도 몰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설아현이요. 내가 물어봤던 그 사람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현은 내 약혼녀였어요. 강도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26년 전 우린 결혼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라현이 임신했어요. 우리 아이를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무대에서요. 라현이 연주하던 중에 활이 부러졌고 그녀는 무대 아래로 떨어졌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꿈이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그 후 라현은 사라졌어요. 병원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죠. 아이와 함께. 그게 저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강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 연주를 들었을 때 느꼈어요. 라현과 똑같은 음색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맞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요. 증거는 없어요. 강도원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싫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유림 씨. 지휘자님 부탁이에요. 이런 얘기 그만해 주세요. 저는 악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단원들이 서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 수근거렸죠. 또 둘이 있었네. 뭔가 있는 것 같아. 신입인데 너무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냐?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단원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뭔가 수상해. 그러게. 지휘자님이랑 자꾸 둘이 남아있잖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냐? 엮이려고요. 신입 주제에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제 얘기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왔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리허설 시간이었어요. 연주 중에 실수가 났습니다. 또요. 잠깐. 강도원이 멈췄어요. 한유림 씨 오늘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단원들이 저를 봤어요. 비웃는 것 같았죠. 다시 합니다. 연주가 재개됐어요. 또 틀렸습니다. 강도원이 지휘봉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유림 씨 개인 연습도 하고 오세요. 모두가 나갔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평범하게 연주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죠. 설아현.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기사였어요. 26년 전이었죠.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아름다웠죠.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었어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설아현 무대 사고 은퇴. 기사를 읽었습니다. 설아현 26이 어제 예술의 전당 무대에서 사고를 당했다. 협주곡 연주 중 활이 부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무대 아래로 추락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으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설아현은 사고 모든 공연을 취소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밝혔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기사를 찾았습니다. 설아현 행방불명. 약혼자 강도원 찾아달라.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설아현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행방불명됐다. 약혼자인 지휘자 강도원 29는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찰은 자발적 실종으로 보고 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요. 임신이요. 그럼 정말요? 제가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렸어요. 진실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설아현이었죠.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했어요. 꿈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추락하던 여자요.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요. 미안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저요. 제 정체성이요. 대체 저는 누구죠? 한유림인가요? 아니면 설아현의 딸인가요? 그리고 강도원은요? 정말 제 아버지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야 했죠. 연습실에 도착했어요. 단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자리로 갔습니다. 악기를 꺼냈죠. 옆자리 여자 단원이 저를 봤어요. 30 초반 처음에 친절하게 대해줬던 분이었죠. 유림 씨. 네. 요즘 왜 그래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실수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전체 연습 분위기 망치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해요. 프로니까 제대로 해야죠. 다른 단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신입 주제에 너무 설치는 거 아니에요. 설친다니요? 아니면 뭐예요? 지휘자님이랑 맨날 둘이 남아있고요. 그건 지휘자님이 부르셔서. 핑계 대지 마세요. 남자 단원이 비웃었습니다. 다 보여요. 백 믿고 까불다가 실력이 안 되니까 들통난 거죠. 저 백 없어요. 그래요? 그럼 지휘자님이 왜 그렇게 특별대우 해줘요? 특별대우 아니에요. 천재라며? 웃기지 마요. 여자 단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백에서 밀어주는 거겠지. 아니면 뭔가 있든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강도원이었습니다. 단원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죠. 시작하겠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아까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백에서 밀어준다고요. 뭔가 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솔로 파트였죠. 화를 들었습니다.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잠깐. 강도원이 멈췄어요. 한유림 씨 음정이 불안정해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다시 했습니다. 또 틀렸어요. 멈춰요. 강도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요. 단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실력이 없네. 처음부터 이상했어. 귓속말이었지만 다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악보를 펼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악보가 찢어져 있었어요. 모서리가 찢겨나간 상태였죠. 악보가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악보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졌죠. 모두가 저를 봤어요. 뭐예요? 강도원이 물었습니다. 악보가 찢어졌어요. 뭐라고요? 저는 주저앉아 종이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죠. 참았습니다. 종이를 모았어요.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동정하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죠. 누가 찢은 거예요? 강도원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요. 누가 찢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강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유림 씨. 네. 예비 악보 없어요. 있는데. 가방에 있어요. 그럼 가져와요. 가방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악보를 꺼냈어요. 자리로 돌아왔죠. 계속하겠습니다. 강도원이 말했습니다. 연주가 재개됐어요. 그런데 저는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유림 씨. 강도원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그만하고 제대로 연주해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못하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못하겠어요. 지금은요. 강도원이 지휘봉을 내려놓았어요. 단원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어요.
나가기 시작했죠. 제 옆을 지나가면서 수근거렸습니다. 역시 실력이 없었네. 처음부터 이상했잖아. 지휘자님도 실망하셨겠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습실이 텅 비었어요. 강도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섰죠. 한유림 씨.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으면 떠나요. 고개를 들었어요. 강도원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기는 프로 무대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연주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떠날 거면 지금 떠나요. 억지로 붙잡지 않을게요. 그는 돌아섰어요. 연습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꿈만 같았던 오케스트라 생활이요.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원들은 저를 미워했어요. 강도원도 실망했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로 갔어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묻었어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요. 소리 없이요.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꿈도요. 희망도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누가 와도 상관없었거든요. 유리마.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껴졌어요. 익숙한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죠.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빗속으로 들어왔죠.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설아연이었습니다. 엄마가 왔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대 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방금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설아연이 나타났던 거죠. 꿈이었을까요?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죠. 벽을 짚고 걸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지하로요.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이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복도였습니다. 어두웠어요. 조명이 희미했죠. 문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습실이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맨 끝 문 앞에 멈췄어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아연 연습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손이 문손잡이로 갔습니다. 떨렸죠. 돌렸어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작은 연습실이었죠.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찢어진 사진이었죠.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설아연이었어요. 젊고 아름다웠죠. 바이올린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강도원이었죠.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구석에 악기 케이스가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열었죠.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손되어 있었어요. 넥이 부러져 있었죠. 활도 두 동강이 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책상이 있었어요.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죠. 메모였습니다. 강도원의 필체였어요. 알아볼 수 있었죠. 라현을 지켜라. 내가 지켜야 한다. 절대 놓치지 말 것.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미안해 라현아. 널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바닥에 앉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심하게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3살쯤이요. 엄마가 안고 있었습니다. 차 아니었죠. 빗속이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갑자기 충격이 왔어요. 차가 부딪혔습니다. 비명이 들렸죠. 그리고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장면이었어요. 무대였습니다. 엄마가 연주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저는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4살이었어요. 그때 활이 부러졌습니다. 엄마가 비틀거렸어요. 무대 끝으로 갔습니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어요. 강도원이었습니다. 엄마가 떨어졌어요. 비명이 터졌죠. 엄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연습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났어요. 나요. 엄마가요. 사고가요. 모든겨. 저는 설아현의 딸이었습니다. 강도원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지키려다가 모든 걸 잃었던 거였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작게 불렀어요. 미안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연습실만 남아 있었죠. 파손된 바이올린과 찢어진 사진과 함께요. 마이너스. 연습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기억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왜 엄마는 저를 버렸을까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 복도였습니다. 단장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남자 목소리였어요. 26년 전 1도, 지금 1도요. 멈춰 섰습니다. 한유림도 곧 떠날 거예요. 라현처럼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라현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름이요. 그때처럼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오케스트라가 살아남았어요. 강도원도 지휘자로 성공했고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라현만 없었으면 완벽했지. 오싹했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 뛰어났어요. 도원보다 더요. 그래서 문제였죠. 라현의 존재 자체가 도원을 가렸으니까. 그래서 제거한 거잖아요. 제거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활을 미리 손상시켜 놓은 건 탁월했어요. 쉬웠어. 리허설 전날 밤에 칼집만 조금 내면 되니까.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고의였던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데려나온 것도요. 라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아이를 떼어놓고 시설에 보냈지. 그리고 라현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를 죽었다고요. 그래서 라현이 미쳐버렸던 거군요. 당연하지. 아이까지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라현은 완전히 무너졌어. 연주도 못하게 됐고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살았지. 그럼 지금은요? 죽었을 거야. 오래 못 버텼을 거야. 그럼 한유림도 같은 방식으로요? 아니. 죽일 필요는 없어. 그냥 떠나게 만들면 돼. 소문 퍼뜨리고 괴롭히면 알아서 나가. 이미 시작했어요. 단원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조현우였어요. 현재 단장이자 26년 전 부단장이었던 사람이요. 그가 엄마를 무너뜨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무너뜨리려는 거였죠. 뛰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강도원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원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악보를 보고 있었죠.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유림씨? 지휘자님. 숨이 가빴어요.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진정하고 말해봐요. 저는 들은 얘기를 다 말했습니다. 조현우가 한 말을요. 엄마의 사고가 고의였다는 것을요. 강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조 단장님이 활을 미리 손상시켰대요. 그리고 저를 시설에 보내고 엄마한테는 제가 죽었다고 했대요. 강도원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확실해요. 직접 들었어요. 단장실 앞에서요. 그럼. 강도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라현이 미쳐버린 게 그 때문이었구나. 네. 사고 후 라현을 찾았어요. 몇 년 후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도원이 창밖을 봤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이올린도 만지지 않고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이었죠.
엄마가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당신이 죽었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조현우가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강도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꾸민 거였어.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나 때문이야. 강도원이 말했습니다. 라현이 너무 뛰어났어요. 나보다 훨씬요. 사람들이 라현만 주목했죠. 그래서요? 조현우는 내 후원자였어요. 나를 지휘자로 만들려고 투자한 사람이었죠. 강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현의 존재가 방해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거한 거죠. 그럼 지휘자님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사고인 줄 알았어요. 강도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요. 문이 열렸습니다. 조현우였어요. 비서와 함께 들어왔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조 단장님. 강도원이 그를 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요. 당신이 한 짓을요. 조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죠? 헛소리가 아니에요. 직접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단장실 앞에서요. 화를 손상시킨 것도 저를 시설에 보낸 것도 다요. 조현우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녹음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녹음 안 했죠. 그런데 조현우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녹음했어요. 경찰에 넘기면 끝이에요. 조현우가 다가왔어요. 어디 있어요? 그 녹음이요. 만지지 마세요. 강도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도원 씨 비켜요. 싫어요. 이제 끝내야죠. 당신도 공범이에요. 모르는 척했지만 의심은 했잖아요. 강도원이 굳었습니다. 라연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 당신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면했죠. 그건 당신도 편했으니까요. 라현이 없어지니까 지휘자로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강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조현우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요. 한유림도 그냥 보내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진실이요? 조현우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26년 전 일을요. 믿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요?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설아연이었습니다. 엄마였어요.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기 연주의 날이었어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었죠. 2,000명이 넘는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 서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메인 솔로를 맡았어요. 강도원이 저를 선정했습니다. 단원들은 반대했죠. 당연했어요. 그런데 강도원은 밀어붙였습니다. 한유림이 합니다. 단호했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연습실에 나타났던 그날 이후로 계속 함께 있었어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안고 울기만 했죠. 미안해.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씩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조현우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 살고 싶지 않았어. 너 없이는요. 그런데 도원이가 찾아냈어. 나려? 엄마는 26년 동안 숨어 살았대요. 바이올린도 만지지 못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 소식을 들었대요. 도원이가 말했어. 내가 살아있다고. 오케스트라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응. 널 봐야 했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지금 무대 옆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떨려? 네,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엄마도 같이 서주세요. 아니야. 오늘은 내 무대야.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가서 보여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무대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했어요. 관객석이 가득 차 있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이올린을 무릎에 놓았어요. 다른 단원들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곱게 보지 않았죠. 강도원이 등장했습니다. 지휘대로 올라갔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도원이 단원들을 돌아봤어요. 저를 봤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지휘봉이 올라갔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어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서주가 흘러나왔죠. 장엄했어요.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화를 들었습니다. 첫 음을 냈죠. 맑고 깨끗한 소리였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손에서요. 제 마음에서요. 아름다웠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주했어요. 감정을 실었죠. 슬픔도요. 그리움도요. 희망도요. 모든 걸 담았습니다. 26년의 시간을요. 엄마의 고통을요. 제 아픔도요.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까지요. 이 악장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무대 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였어요. 26년 전의 엄마였죠.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아연입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딸 유리미가 무대에 서 있다는 뜻이겠죠. 관객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26년 전 이 무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신문 기사였죠. 사고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화를 미리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제게서 빼앗아갔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부단장이었던 조현우입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어요. 조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어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제 딸은 사고 당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사라졌죠. 다음 문서였어요. 시설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조현우가 제 딸을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관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6년 동안 저는 제 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었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무대에 서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제 딸 한유림입니다. 아니 강유림이에요. 설아연과 강도원의 딸이죠.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무대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무대를 비췄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유림입니다. 아니 강유림이에요. 관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방금 보신 게 진실입니다. 저는 설아연의 딸이고 26년 동안 제 정체를 몰랐어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실을요. 객석에서 조현우가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 것 같았죠. 그런데 경찰이 앞을 막았어요. 미리 대기시켜놨던 거였습니다. 조현우가 체포됐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바이올린을 들었죠. 이제 연주를 이어가겠습니다. 강도원이 지휘봉을 들었어요. 3악장이 시작됐습니다. 빠르고 열정적인 악장이었죠. 저는 온 힘을 다해 연주했어요. 손가락이 현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활이 춤을 췄죠. 음악이 쏟아졌어요. 아름답고 강렬했습니다. 마지막 음이었어요. 온 힘을 다했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정적이었어요. 잠시요. 그러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았어요. 관객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강도원도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대 옆에서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환하겨. 26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박수는 계속됐어요. 오래도록요. 저는 그 박수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유림으로요. 아니 강유림으로요. 설아연과 강도원의 딸로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누구인지요. 어디서 왔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요. 마이너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저는 연습실에 있었습니다. 아스트라 피라모닉 연습실이요. 이제는 제 공간이 됐어요. 정식 솔리스트로 계약했거든요. 조현우는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죠.
사고 조작 유기 문서 위조까지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단원들은 사과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용서했어요. 그들도 이용당한 거였으니까요.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원들이 저를 인정했어요. 실력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가 보였어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엄마는 많이 좋아졌어요. 말도 더 많아졌고 웃음도 돌아왔죠. 바이올린은 아직 만지지 못했지만요. 천천히 하면 돼. 엄마. 제가 말했었어요. 응. 언젠가는 다시 잡을 수 있을 거야.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원이었어요. 이제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연습 중이었어. 네. 오늘 서류 나왔어. 호적 정리 끝났어. 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유림에서 강유림으로요. 이제 공식적으로 내 딸이야. 아빠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한 미소였어요. 아빠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노릇이요. 고마워요, 아빠.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아빠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악보를 봤어요. 새 곡이야. 네. 작곡하고 있어요. 제목은? 아직 안 정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정해놨죠. 다음 달 독주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긴장돼? 조금요. 잘할 거야. 넌 엄마를 닮았으니까. 아빠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라현처럼 무대를 빛낼 거야. 엄마가 못한 무대.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어갈게요. 아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내가 해낼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는 셋이 함께 사는 작은 집이었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차렸어요. 많이 먹어. 고마워요, 엄마. 아빠도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어요. 평범한 가족처럼요. 26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악보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작곡하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악보 맨 위에 제목을 적었죠. 빛을 삼킨 교향곡.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빛나던 천재가 어둠에 삼켜졌던 이야기요. 그리고 다시 빛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요. 이제는 알아요. 저는 설아연과 강도원의 딸이에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딸이죠. 그리고 저도 음악을 사랑합니다. 무대에 설 거예요. 엄마가 서지 못했던 그 무대예요. 아빠의 지휘 아래서요. 그리고 보여줄 거예요.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어둠에 삼켜져도 언젠가 다시 빛난다는 걸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활을 올렸어요. 연주를 시작했죠. 빛을 삼킨 교향곡의 첫 선율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절망 속에 희망이 담겨 있었죠. 음악이 방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흘러나갔어요. 별빛과 어우러졌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연주를 듣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예쁘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 음악은 빛이야. 저는 계속 연주했어요. 엄마를 위해서요. 아빠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안아줬어요. 고마워 유림아.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26년의 시간이 치유되고 있었어요. 천천히요. 조금씩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습실로 향했어요. 바이올린을 메고 걸었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유림으로서의 삶이요. 빛을 잃지 않는 연주자로서의 길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음악과 함께요. 가족과 함께요. 그리고 빛과 함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